뭐지? 잠시만요. 죄송해요. 네. 맨 처음 슬라이드로 가서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얘도 많이 배웁니다, 이번에. 슬라이드 가서 우리가 뭐 보통 봤을 때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이제 뭐 모든 걸 자꾸 공부를 하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육하 원칙에서 따라서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사나 이런 분들이 뭐 하실 때 보면은 하우를 추구하세요. 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저희도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막 해보니까 학생들도 뭐 하우만 알지 제일 중요한 건 Y거든요. 어떻게만 알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공부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상이 없는데 하우. 저는 하우는 무슨 꿈 그런 거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진정한 자기가 하는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장인이 되고 하려면 그 Y를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제 모든 그 직업이 그 어떤 생명을 다루고 인체를 다루는 그 직업군이잖아요. 그 직업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구조, 해부학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요. 어떤 분들은 뭐 해부학보다는 뭐 기능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나머지 기능은 따라옵니다. 뭐 팔이 생긴 모양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다리도 그렇고 팔도 생기고 우리 생긴 대로 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모양에 따라서 이제 가기 때문에 구조를 구조를 가장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항상 어떤 구조에 대해서도 그냥 뭐 저희도 이제 해박을 가리키고 해박을 뭐 다 했지만 그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박 보면 막 그 근육들 외우고 신경 외우고 혈관 외우고 다 하는데 거기서 외울 때 자꾸 외우지 마시고 왜라는 거에서 아 이게 왜 어떻게 근육이 이렇게 생겼냐 신경이 왜 일로 가냐 그렇게 해서 자꾸 그 Y를 묻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저희가 질문하셨는데요. 질문하신 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는 건 정면에서 보면 제가 여기다 그리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일자거든요. 그 다음에 옆면에서 보면 우리가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 보면. 곡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자라 그러고 이제 S자라, 옆면에서 보면 S자라 그러는데 이 곡선은 이제 맨 처음에 허리에 있는 곡선이 1차 곡선입니다. 사람 태어날 때 이제 허리에 있는 곡선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2차 곡선, 3차 곡선 해가지고 우리가 기어다니다가 걷기 시작하면서 이제 3차 곡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곡선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명한 거 보면 화면에 다 잘 보이시죠? 해주세요. 보면은 이렇게 일자 옆에서 봤을 때 이 곡선의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이 곡선에 있는 핵이 에너지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게 있으면 에너지 소모율이 제일 적다고 했는데요. 이거 질문 주신 거에 보면은 그러면 플랫백 이게 이 곡선이 이렇게 별로 없으면은 더 에너지 소모량이 적으니까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람은 정적인 면에서 정적인 거하고요. 동적인 거 스태틱하고 다이나믹인데 정적인 면에서는 앞면에서 보면 일자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분배 이게 오른쪽 왼쪽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균등하게 떨어지니까 어떤 곳에서 과부하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제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보면은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발도 그렇고 온몸이 충격을 받는데 충격을 완화시키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스프링 형태로 된 게 이게 충격 완화를 시켜가지고 하는데 이 충격 완화에서 이게 무조건 스프링이 막 이렇게 많고 있다고 해가지고 충격을 더 완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가장 이상적인 자세를 해가지고 뭐 63도가 해가지고 나왔던 이유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임에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했을 때 에너지 소모율이 가장 적은 게 요 곡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플랫백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정면에서 보면 일자, 옆에서 보면 S자 형태. S자는 63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에너지 소모율이 적다는 겁니다. 요거는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왼쪽에 배드 포스처가 있고 오른쪽에 굿 포스처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 자기에 있는 상태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몸이 표출되고, 어떤 보면 왼쪽 보면 이렇게 당당해 보이죠. 오른쪽 보면 당당해 보이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왼쪽 보면 지쳐있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아픈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항상 요즘에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은 자세로 나오고, 조금만 네게티브 마인드, 아니, 부정적인 마인드는 이제 나쁜 자세로 표출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음에서 몸으로 가는 건데, 저는 반대로 몸을 또 이렇게, 우리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마음 대신 몸을 올바르게 잡으면 오히려 몸을 올바르게 되면 바른 마음이나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오른쪽하고 왼쪽인데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로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게 정확하게 분배가 돼서 이 무게가 분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분배가 되는데 항상 우리가 서 있거나 뭐 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모든 감각은 뇌로 들어갑니다. 이 뇌로 들어가는데 뇌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뇌에서 반응해서 이제 몸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자세, 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좋은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몸이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나쁜 자세가 뇌로 인풋이 되면은요, 이 뇌는 이 반응합니다. 똑같은 나쁜 자세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그 반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몸이 더 삐뚤어지고 이게 다 뒤틀어지고 과부하가 이런 부위에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부하가 생기면 그 우리가 과부하가 걸리는데 옆에서 보면 어깨 통증, 뭐 허리 통증, 목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세 보는 차트고요. 차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차트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눈높이, 양쪽 눈높이, 어깨 높이, 골반 높이, 무릎 높이, 다리 높이. 이게 서로 평행한다는 걸 보시고. 그런데 보통 한쪽이 우리가 오른손잡이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나 이런 사람들 때는 주로 한쪽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보는 게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비정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발달해 왔었으니까 오른손잡이를 항상 오른손을 왼손보다 더 많이 쓰니까 일반적으로 이 오른쪽 부분이 더 많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보면은 옆에서 이제 귀에서 어깨에서 쭉 이쪽으로 일자로 골반 앞으로 해가지고요. 무게가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세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이제 군인 자세라고 그러는데요. 군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고 추구하는 게, 좋은 자세는 이런 거다.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면에서 보면 일자 자세가 정상 자세고요. 옆면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S자 있는 자세. 이게 좋은 자세입니다. 그 외의 모든 자세는 나쁜 자세거든요. 뭐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뭐 했거나 옆으로 예를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스콜리오시스,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는데 요런 자세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를 할 때, 리앱을 할 거라 할 때는 저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런 자세들을 제일 좋은 자세로 만드는 게 저희가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호문클러스라고요. 설명해 드렸는데 인간의 뇌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그 신경학자가 해가지고 뇌는 변하지 않는다는데 이 센서리하고 모터 부분 영역 그 하는 부분이 이제 앞쪽입니다. 뇌 앞쪽으로 되는데 모든 센서리는 감각 부분은 다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들어간 게 앞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반응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반응해서 나오는 건데 이 어떤 그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제 뭐 이 발 영역, 뭐 얼굴 영역 이렇게 영역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그 발표된 논문이나 이렇게 보시면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래서 뇌는 변합니다. 뇌는 변하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 어떤 그 우리가 뭐 악기를 치거나 우리 뭐 필라테스를 하시니까요. 필라테스 하시면은 맨 처음에 동작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동작이 잘 안 되는데 그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같은 회로가 그 발전하면서 똑같은 자극이 한 번 자극받던 게 계속 반복하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이 신경 자극이 빨라집니다. 빨라짐으로써 그 뇌 가속성, 그러니까 거기 발전할 수 있고 더 좋아진다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들리세요? 다 들려요? 최민 선생님 들리세요?
화상으로 하니까 비대면이 상당히 힘드네요. 최민님 들리세요? 자, 그럼 근육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에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깊게는 안 가고요. 얇게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액틴, 맨 마지막 근육 마지막 레벨 가면 액틴하고 마이오신이거든요. 마이오신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은 그 밴드입니다. 뭐 아이밴드, 엣지밴드 이렇게 하는데 근육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고 자극이 풀릴 때 여기서 이제 ATP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가 이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받으면 수축하고 ATP에서 그 에너지를 써가지고 풀어지는데 이게 ATP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우리 사후경직이나 리고몰티스나 사후경직이라는 게 사람이 죽으면 그 ATP, 그 에너지를 못 만들어냅니다.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꽉 굳어 있는 거거든요. 근육면에서는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제 액틴 마이오신에서 이 밴드가 여기서 수축됐다, 늘어났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형태에서는요. 가져가지고 골지 텐던인데요. 골지 텐던은 근육 양쪽 끝에 있습니다. 텐던이 있어가지고 만약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 근육은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는데 근육이 수축하면서 계속 수축하다 보면 계속 근육이 뭉칠 거 아니에요. 막 뭉치고 하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근육이 경직되고 파열도 될 수 있거든요. 이 머슬 스팬들 여기가 파열될 수 있거든요. 골지 텐더 올게는 GTO는 어떻게 보면 저기 보호 장치입니다. 보호 장치가 근육이 너무 많이 수축을 하는구나, 너무 뭉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이 뭉쳤을 때 이게 서로 당겼을 때 이 서로 양쪽에 당기게 되면 이제 골지 텐던이 온됩니다. 그 신경 자극을 받아서 이제 온이 됩니다. 그 딱 발사가 신경 자극이 발사된다. 그러면 이 신경이 가가지고 스파이널 코드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이쪽 그 근육을 마이너스 이니비션 시킵니다. 더 수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골지 텐던이 있는 이유는 보호 장치입니다. 스파이널 코드를 보시면요, 모든 신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신경은 이 스파이널 코드를 이제 단면으로 자르는 건데요. 이 뒤쪽 면에 있습니다. 뒤쪽 면에서 모든 감각 부분은 다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각이란 건 피부, 뭐 내장기관, 뭐 여기 있는 뭐 어떤 뭐 손, 발, 뭐 다리, 피부에 있는 모든 감각은 다 뒤쪽으로 갑니다. 이 뒤쪽으로 간 게 같은 레벨로 뛰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감각은 반대 레벨로 뛰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내로 올라가거든요. 내로 올라가는데 감각이 같은 게 같은 레벨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신경을 자극해서 근육을 수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감각은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가고요. 모터는 그 운동신경은 감각이 온 게 해서 이 운동신경은 앞쪽에서 나오는데 이 앞쪽에서 나온 운동신경을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감각에 대해서 이제 뇌가 반응을 하는 거고요. 또 뇌는 여기서 신경을 받으면 거기서 바로 내려서 같은 신경을 또 수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런 피드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패실리테이션이 있는데요. 패실리테이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악영향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근육이 뭉치면 이제 주로 아프거든요. 그리고 뭉치다 아팠는데 아픈 근육들은 보면 계속 뭉친 데가 계속 뭉칩니다. 왜 뭉치냐면 맨 처음 상태에서 근육이 뭉친 게 통증이나 유발된 게 뒤쪽으로 갑니다. 그 스파이널 코드 뒤쪽으로 감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각에서 이제 통증은 원래 이제 여기서 같은 쪽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반대쪽으로 뜹니다. 반대쪽으로 올라가고요. 같은 이 정보가 입력된 게 같은 레벨, 같은 쪽으로 와가지고요. 같은 쪽으로 와가지고 근육으로 다시 갑니다. 근육으로 다시 가가지고 더 그거를 더 수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 룹에 의해서 뭉친데 계속 이렇게 뭉치게 되는 거거든요. 뭉치게 돼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여러분의 그 유발점, 트리거 포인트나 그 앞통점하고 유발점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보통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는데 앞통점은 텐더 포인트입니다. 트리거 포인트는 유발점입니다. 앞통점은 뭐냐면 한 부위를 누르면 그 부위만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앞통점이라고 그러고요. 트리거 포인트는 뭐냐면 한 부위를 누르면 그게 거기에 생긴 그 근육하고 그 티슈나 이걸 따라서 통증이
퍼집니다. 통증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 앞통점과 유발점의 트리거 포인트 차이는 앞통점은 누르면 그 부위만 아프고 국소적인 거고요. 유발점은 트리거 포인트는 밟으면 퍼지게 됩니다. 왜 퍼지냐? 이 룹에 따라서 이제 가서 아프고요. 그 다음에 요 룹은 실질적으로 레벨이 척수 레벨에서 6단계, 6단계 위, 아래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통점은 누르면 그 부위만 해서 그 룹에 대해서 아픈데 이 유발점은 6단계 위, 아래로 퍼지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통증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실험을 했던 거를 가지고는 이거를 시조 최초의 실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경을 만약 자극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데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과연 뇌로는 올라가는 건 이제 아는데 자극을 우리가 느끼니까요. 과연 진짜 이게 돌아와가지고 그 근육이나 이런 게 수축이 되냐를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전극판을 놓고 척수를 해가지고 이 척추를 때려가지고 자극을 줘서 이 근육이 뭉치는 걸 봤거든요. 그 근육이 뭉치는 게 여기서 보였으면 맨 처음에 자극을 줬을 때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0.02초, 0.2 레벨이 가는 게 이 돌아가는 게 이제 0.02초가 걸린다. 02초가 걸린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 룹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그때까지는 이제 가설이었거든요. 가설을 저희가 이제 증명한 실험이었습니다. 필라테스 이제 보시고 제가 파일 다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저는 보기엔 필라테스도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쪽 분을 조세 필라테스죠. 보니까 뭐 배 위에도 올라가 있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개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보니까 Y를 주고 해서 항상 자기가 하는 거에서 이제 그 뭐야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운동들을 개발하고 발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강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냥 무조건 남들만은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해부에 대해서 철저한 지식을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런 거라서 진짜 조세 필라테스처럼 한번 더 나은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강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요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근육은 뭐 60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졌다, 뭐 600개의 근육이 있다, 뭐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600개의 근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모든 하나로 다 작용을 합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클로즈 키네매틱이라는 게 있거든요. 클로즈드 키네매틱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톱니바퀴처럼 모든 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한 예로 뭐 머리카락을 당기면 머리카락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전체적으로 몸이 아프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시아라는 거에 이어가지고 파시아라는 것에 다 연결돼 있는데 파시아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하얀 근육을 싸고 있는 하얀 막입니다. 막들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파시아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건 치킨 좋아하시면 치킨 먹을 때 보면 우리가 살 부분에 이렇게 위에 보면 하얗게 껍질도 아닌 거 이렇게 하얗게 막 같은 게 있어요. 그물망 같은 게. 그게 이제 파시아입니다. 이제 파시아라고 해서 모든 근육이나 이런 게 하나의 파시아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나토미 트레이스라고 이제 그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책도 우리 한국에 번역돼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그 어떤 모션이나 이런 게 하나의 근육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 근육만 가는 게 아니라 이 근육들이 모든 게 이 어떤 라인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기 뭐야 우리가 회원들이나 이렇게 하고 운동을 하고 하셨을 때 보면 어떤 자세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자세에서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걸 이해하는 능력을 자꾸 기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많은 라인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슈퍼피셜 백라인. 요 슈퍼피셜 백라인만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슈퍼피셜 백라인은 뒤쪽으로 가는 라인. 근육이 이제 600개가 있고 뭐 하다 그러는데 그거를 어떤 그 라인에 대해서 하나로 움직인다지만 그 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냐 보면 우리가 슈퍼피셜 백라인은 맨 밑에 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게스트롱리미어스로 해가지고 햄스트링으로 갑니다. 햄스트링으로 가가지고 이렉터 스파인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한쪽 방향입니다. 반대편 방향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보면 지금 우리가 근육면을 잘랐을 때 가장 밑에 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만약 이게 이제
가장 밑에 말고 요 위에 슈퍼피셜 좀 윗부분에서 보면 다른 근육들이 있어서 이게 또 크로스로 해가지고 크로스로도 갑니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그 책이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슈퍼피셜에서 이 백라인에서 이 가는 부분, 양쪽 입시레럴로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시레럴 가는 라인 보면은요, 잠시만요. 맨 발끝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끝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쪽으로요. 그러면 보면은 게스트롱 리미어스 뭐 햄스트링 해가지고 게스트롱 리미어스 햄스트링 이렉터로 해가지고 목 근육하고 이제 위로 쭉 올라가는데요. 반대편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요게 우리가 움직이거나 뭐를 했을 때 모든 신경 자극은 이걸 받은 게 모든 뇌로 들어갑니다. 뇌로 가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무슨 자극을 하든 운동을 하든 마지막 종착지는 목적지라 그러나요? 목적지는 바로 뇌입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뭐를 하느냐? 이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밖으로 내서 컨트롤 하거든요. 컨트롤 하기 때문에 이 신호 들어가는 자체가 좋은 신호가 가면 좋은 신호를 해서 반응을 하고요. 나쁜 신호가 가면 나쁜 신호를 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신경이 위로 올라가는데 운동을 하고 여러분 그 하실 때 강사로서 이제 뭐 운동을 시키고 뭔가 하고 그래서 어떤 자세를 만드는데 아무리 많은 자세를 만들고 해도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펀더멘탈하게 베이직적으로 자세가 일자나 이 커브가 없는 자세에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자세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니까 뭐 운동이 좋으니까 무조건 양쪽 오른쪽 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 보셔 판단을 하셔가지고 오른쪽을 받다 시켜야 되느냐 왼쪽을 받다 시켜야 되느냐 지금 이제 뭐 저보다 더 많은 그 어떤 경험도 많으시고 운동도 하고 하셨을 텐데 그거를 잘 확인해서 어떻게 필요한 근육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거기서 하면은 더 많이 운동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필라테스 이제 해가지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많이 인용된 그 논문이거든요. 논문인데 실질적으로 좀 오래됐습니다. 2006년에 나왔는데 14년 전이죠. 근데 필라테스도 보니까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장 많이 한 300회 이상을 인용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하셨을 때 보면 어느 책이다, 뭐 어느 책에서 누가 그런다. 실질적으로 책은 그 발표된 논문보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느립니다. 왜냐면은 그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논문들을 자꾸 보시는 게 낫고요. 그러면 구글 학술지나 뭐, 보면 자동 번역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번역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꾸 찾아서 자꾸 하시면은 그 새로운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를 운동을 했더니 뭐 이제 몸에 로우백 페인, 허리 통증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말을 했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운동을 시켰어요. 어떤 그 6주가 뭐 이렇게 해서 하고 6주 동안 운동을 시켰는데 그럼 이런 운동들이 해서 이제 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예만 들고 이 모디파이드 숄더 브릿지를 해가지고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예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뭐 무조건 이 운동을 시키니까 이 운동을 다 했더니 좋아지더라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운동을 해도 제가 이제 제대로 그 Y를 따져서 이론을 알고 왜 어떤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를 아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마련했는데요. 숄더 브릿지 운동은 아시다시피 저기 화면에 보이는 이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해서 하는데 이 동작은 저희가 이제 로우백 페인,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도 이 동작을 많이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맨 처음에 너무 허리가 아프고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면 저희는 통증을 0에서 이제 10이라고 그러는데 10은 이제 가장 아픈 통증입니다. 뭐 여자분들 같으면 애 낳았을 때가 이제 가장 아플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통증이 한 2에서 4 정도 되면 이제 VAS 그 통증을 하는 스케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했을 때 이제 이 운동을 시키는데 이 운동의 장점은 햄스트링하고요, 글루리라고요,
그 다음에 등 근육과 플러스 배 근육을 해서 이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말하는 뭐 코어 엑서사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코어 엑서사이즈 하나인데요. 머슬의 이제 엑서사이즈 운동하는 종류에 있으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는 컨센트릭이고요. 컨센트릭은 말 그대로 수축을 하는 겁니다. 이센트릭은 수축을 하면서 늘어납니다. 아이소메트릭은 길이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길이를 유지하는 건데 요 세 가지 운동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제 팔 보이나요? 팔을 만약 이렇게 해서 했다면 팔을 했을 때 가만히 이 자세를 유지하면 이게 근육이 수축을 안 합니다. 이 길이가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유지해서 이제 길이가 짧아지거나 늘어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아이소메트릭입니다. 아이소메트릭 운동이고요. 컨센트릭은 제가 이렇게 했을 때 팔을 넣었을 때 수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뭉칩니다. 수축이 됩니다. 근육이 뭉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컨센트릭 수축한다는 거고요. 이센트릭은 역기 같은 걸 들었을 때 역기는 이제 이런 뭐 무거운 거 이건 뭐 물통인데 한 개로요. 이걸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무거우면 이게 수축을 하지만 이 안에 이 아까 전에 머슬 그 근육을 보여드린 거에서도 보면 인터널 안쪽이 있고 바깥쪽에 또 파이버들도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는데 안쪽에 있는 파이버들은 수축을 하지만 바깥쪽에 있는 그 파이버들은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이제 2cm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의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그런 게 나온다는 거고요. 이거 화면 다 보이셨나요? 다 보셨어요? 최미진님 보이셨어요? 이게 실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던데요. 네, 잘 보입니다. 잘 들리고. 이해되셨어요? 네. 3cm, 2cm 말씀해 지금 예,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뭐를 할 때 이 세 가지 운동이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복합적으로 나오는데요. 아이소메트릭 운동은요, 스태틱한 것, 정적인 운동이 아이소메트릭 근육의 아이소메트릭 운동이거든요. 정적인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필라테스, 요가, 특히 전 보면 요가 아니면 태극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자세를 이게 무슨 움직이면 동적이지만 어떤 천천히 유지를 하면서 가면서 이게 이제 근육이 수축이 안 되게 그런 운동이고요. 제가 보니까 필라테스 같은 이제 기구들을 이제 이용해서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진에 보였듯이 뭐 조세 필라테스 보면 뭐 기구를 이용하고 뭐 올라가고 배 위에 올라가고 한 게 그건 바로 이제 컨센트릭하고 이센트릭 다이나믹하고 동적인 운동에선 그 저기 뭐야 근육이 수축하고 이센트릭 되는 줄어들면서 하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운동하는 목적은 뭐냐면 근육의 힘과 양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메커니즘이 좀 세 개가 다 다릅니다. 세 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다른 건 좀 너무 또 제가 또 말하면 깊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있는 정도에서 컨센트릭, 이센트릭, 아이소메트릭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만 말씀드리면요. 왜? 필라테스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 레벨은 기구를 써서 하는 다음 레벨은 맨 처음에 이제 주로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거든요.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에서는 스태틱한 거, 정적인 포지션에서 유지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소메트릭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뭐 코 머슬 뭐 한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아이소메트릭은 이제 몸을 다 이제 가능한데 왜 사람은 유일하게 사람이 직립보행을 합니다. 이 중력에 거슬러서 이렇게 서 있거든요. 올바로 서 있거든요. 이 올바로 서 있게 하려면 하고 옆모습 보여드리면 올바로 서 있게 하려면 이 밸런스가 서로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근육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육이 오른쪽 왼쪽 우리 지금 운동을 하시거나 서 계시거나 걸어 다니실 때 우리 생각은 못하지만 자꾸 그 많은 정보가 다 내려 올라가거든요. 왜? 중력에 반응해가지고요. 중력에 반응한 그 정보가 내려 올라갔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 근육이 수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 있을 때는 주로 아이소메트릭, 코머슬이라는 아이소메트릭 운동을 해서 모든 근육들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였던 이제 세 가지 근육, 숄더 브릿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숄더 브릿지 운동에서는 세 가지 근육이 이제 주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햄스트링하고요. 그 다음에 글루릴, 그 다음에 앱이, 여기서는 앱인데 앱보다는 저희가 보면 이렉터로 가겠습니다. 이렉터. 그러면 앱, 그 배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작용을 하긴 하는데요. 이거를 어떤 형식에서 접근하느냐. 제가 질문 주신 분 중에 그 물리치료사도 뭐 십몇 년 하시고 필라테스 하신다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분 이제 닥터 얀다라고 이제 체코 니에 재활과 의사 있는데 그분의 체계 보면은 제가 이제 전에 잠시만요. 설명드렸을 때 맨 처음에 다리 근육이 햄스트링이 1번으로 하고 글루틸, 엉덩이 근육이 2번 수축하고 그다음에 등 근육이 3번으로 수축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책에서는 글루틸, 그 다음에 햄스트링, 그 다음에 등이다 라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게 맞느냐 맞을 수 있습니다. 닥터 얀다가 주장한 거나 제가 주장하는 거나 보면 맞는데 보면 닥터 얀다 이제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는 글루틸, 엉덩이 근육이 먼저 수축하고요. 그 다음에 햄스트링이 수축하고 그 다음에 그 등 근육이 수축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이나 이렇게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지켜봤을 때 보면요. 엉덩이나 허리에, 이게 허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힘이 들어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그 회원들이나 이런 거 관리하실 때 보시면 오히려 다리 쪽 근육을 먼저 1번으로 해서 수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등 근육, 이 근육을 해서 1, 2, 3순으로 해가지고 1, 2, 3 순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그 환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좀 오히려 보면 더 용이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해서 강화를 시켜놓고 나중에 잡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오른쪽 왼쪽 반을 잘랐을 때요.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이면 1 양쪽 다 동시에 들어와야 되고요. 2면 2 양쪽 다 들어가도 3면 3 양쪽 다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이 운동을 할 때 몸이 들었을 때 이 자세가 지금 있는 자세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 틀어져 버리면 어떤 거는 수축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인턴하고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보여드릴 텐데요. 그거를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는 순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햄스트링, 글루틴 머슬, 이렉터 머슬, 햄스트링하고 엉덩이 근육하고 등 근육 요 세 개에서 순서로 해서 1, 2, 3 순서로 수축된다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교과서적인 걸 보면 1, 2, 3인데 실질적으로 임상에서는 1, 2, 3 제가 말씀드린 요 한 개 보는 게 훨씬 수월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도 맨 처음에 더 쉽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더 한번 바로잡기 위해서 1, 2, 3의 순서로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세 보여드리면요. 다시 한번요. 맨 처음에 다리 수축합니다. 엉덩이 수축. 그러니까 이게 1, 2라는 게 1, 2가 어떻게 보면 거진 동시에 반응하거든요. 동시에 반응하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주느냐, 이걸 하느냐, 그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냐 먼저냐니까요. 그거는 하시면서 하시는 분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바꿔가시면 되는 겁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 저희 원장님 했던 거 저희 넘어가고요. 잠시만요. 최빈님 제가 인턴하고 해서 어떻게 하나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실기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요, 이 말한 것보다 더 잘 이해될 것 같거든요. 괜찮으시죠? 잠시만요. 카메라 가보자. 옮겨봐. 이거를 내 캠을 밝혀줘. 빨리 해. 그러니까.
저희가 카메라가 여러 대가 아니라 가지고 좀 옮기는 데 있어서 좀 차질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됐어? 됐어? 카메라 옮겨봐. 빨리. 네, 최신 선생님들 어떻게 들리시나요? 뒤로 가야 되나? 자, 여기 보여드리면요. 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맨 처음에 햄스트링, 그 다음에 글루틴, 그 다음에 이제 이렉터 등 근육, 이런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데요. 봤을 때, 이 환자나 우리 회원한테 먼저 이쪽에 다리에 힘을 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대로 이 근육이 제대로 올바르게 관절되면요. 균형이 쭉 한번 해볼래요? 쭉 올라오면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데 만약 내리고요. 이게 들어가는 게 동시에 안 가고 만약 들었을 때 한쪽만 들어가고 이렇게 삐뚤어가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삐뚤어져서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그게 뭐냐면 이 근육이 동시에 그 자극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건 지금 숄더 브릿지 한 예만 보여드립니다. 어떤 자세를 했을 때 그 자세 동작에 있어서 이분이 잘 된다, 안 된다, 나온다, 안 나온다를 볼 수 있는 거는요. 그 자세를 한번 보고, 이게 잘못된다고 해서 무조건 박수 치면 하면 됩니다. 박수 쳐서 막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한번 세부적으로 근육하는 걸 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리 근육 한번 힘주시고요. 펀치력 됐나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엉덩이 근육 힘주세요. 엉덩이 근육 힘주세요. 자, 힘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힘주세요. 들어올리세요. 예. 힘주시고요. 예,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내리시고요.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1, 2, 3을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은요, 뭐 운동하고 하시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앞서 이제 아까 전에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만약 이쪽은 이제 삐뚤어져서 참 실기가 이걸 보이는 게 참 힘든 것 같은데 삐뚤어져서 이렇게 올라갈 때요. 이렇게 삐뚤어져서 올라간다는 거 보면은 이쪽 근육은 수축이 돼서 힘이 있는데 반대쪽 근육은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쪽 근육보다는 이쪽 근육을 먼저 강화시킵니다. 반대편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같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돼? 네? 포럼 발표자 계신가? 발표자로? 된 거 아니야? 교수님. 예. 최민희님, 잘 들으셨어요? 네네. 이해되세요? 네. 어떤지, 제가 이게 실기를 보인다는 게 지금 직접 보고 같이 해야 되는데, 실기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하시면서 어떤 게 먼저 발전하느냐를 보시고요. 그런 걸 하나씩 한번 따져보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주제나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했을 때, 그 다음에 근육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넘어갔는데, 저번에 이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근육에 있을 때, 그냥 근육에 대해서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작점하고 끝점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이어진 부분들을 알면 그게 근육은 수축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축되고, 왜냐면 신경 자극을 받으면요. 신경 자극이 풀리면 이완이 되는데,
끝점하고 시작점하고 끝점만 하시면 그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능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가지고 지금 이 숄더 브릿지 동작 말고 다른 동작을 했을 때도 어떤 근육을 강화하고 어떤 근육을 약화해가지고 그 자세를 만드느냐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하나 또 이제 제가 미스한 거는 뭐냐면 근육은 저 보이시죠? 네네. 근육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가면은 근육은 힘이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잡아당기면 근육이 강해지거든요. 근육이 강해지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이쪽으로 누르면 양쪽 끝에 있는 그 GTO 골지 텐도올개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GTO가 이제 파이어됩니다. 이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이 근육이 약해져요. 약해지고 이렇게 누르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근육이 이제 강해지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센트릭 운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센트릭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근육이 강해집니다. 지금 혼자 계세요? 다른 분하고 같이 계세요?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걸 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해보실 것 같아요. 이제 바이셉 있잖아요. 바이셉을 했을 때 한번 자네 와봐. 보시면 보시고요. 카메라가 잘 잡히나? 잠시만요. 됐어? 보이세요? 네. 예, 보이세요?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왔을 때 그 근육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이셉만 얘기를 하면 바이셉 이제 힘 테스트 한다 그러면 힘 테스트 하면서 자, 힘 주시고요. 힘 주시고 할 때 오히려 이제 뭐 끌려다니거나 이 힘 주세요 하면서 잡아당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억지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사람마다 등치나 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힘 주세요 할 때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자, 힘 주세요 해가지고 적당히 주세요 해서 어느 정도 힘을 주냐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항상 했을 때 사람이 정확하지 못해요. 똑같이. 근데 그 정도 힘을 기억하고 있고 계속 또 반복할 수 있게 이제 그 말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정도만 힘을 주시고요. 그래서 요 힘을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셉 하면 바이셉은 이쪽부터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쪽 끝에 이제 GTO가 이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이제 일부러 잡아당기면 이쪽 근육, 이제 이 골지텐트 올근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쪽 근육이 힘이 약해지거든요. 약해져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합치는 겁니다. 합쳐주고요. 자, 똑같이 가세요. 힘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억지로 막 당겨서 보일 수 있겠지만 힘이 이제 약해지거든요. 약해지는 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오히려 힘을 더 세게 우리가 세미나 가서 보면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잖아요. 그보다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원래대로 잡아당기면 이센트릭입니다. 이센트릭 운동을 시킵니다. 이센트릭 운동을 시키면 했을 때 힘주시고요. 세지고. 요거를 한번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더 가는 기분에서 아까 전에 모든 운동은 반대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바이셉을 강화시키려면 수축을 시키시면 되고요. 수축이 되면서 왜 트라이셉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셉도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뒤쪽 근육이. 그럼 그거를 약화시켜가지고 한번 이렇게 누르고 반대로 해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그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게 나올 때 더 유난하게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1시간 동안 빨리 했는데요. 넘어갔는데 죄송하고요. 뭐 특별하게 뭐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